저는 올해 30살. 올해 독립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엄마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엄마는 절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으세요. 그저 당신의 소유물로 본다고나 할까?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생각과 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모든 걸 엄마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캐릭터 있는 만화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스티커 사고 필통 사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게 말도 없이 그걸 다 갖다 버리셨어요. 지저분하고 엄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종종 생각나요. 그 후로는 엄마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무조건 엄마 몰래 하는 게 습관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뭐 하나를 살 때 쉽게 사질 못해요. 이거 엄마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고 어디다 숨겨놔야 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모든 소지품과 옷가방 모든 것들은 엄마 마음에 드는 게 먼저였어요. 학교와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학원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했고요. 근데 학원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게 됐는데 그거 먹었다는 이유로 엄마가 학원에 와서 선생님께 따졌어요. 왜 그런 걸 먹게 두냐고 하시면서요. 학원도 끊었습니다.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게 돼. 하굣길에 피아노 학원 앞을 울면서 걸어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든 본인 마음대로만 해야 직성이 풀렸던 엄마는 친구도 가려가면서 사귀게 했고요. 급식도 엄마 마음에 안 드는 메뉴가 나오면 도시락을 싸서 보내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옛 기억이 계속 떠올라 눈물이 나네요. 바보같이 엄마가 그런다고 고분고분 말을 들었냐고 하시겠지만 그땐 엄마가 하는 말면 거역하지 못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다 보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가 싶기도 하고요. 대학마저도 엄마가 원서 쓰라는 대로 써서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대학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숨막히는 집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죠? 1학년 때 MT를 가게 됐는데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애들끼리 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냐고 가지 말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놀다가 저녁 9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밖에서 놀다니 미쳤냐고. 그날 이후로 전 통금 시간이 6시였고요. 그러다 보니 강의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도 놀 시간도 없었네요. 엄마가 정해놓은 규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며칠 동안 엄마의 잔소리와 꾸중을 들어야 했어요. 미용실도 엄마가 예약한 날짜에 가야 하고 염색이나 파마는 안 되고요. 저녁 식사는 무조건 집에 와서 먹어야 하고 아침에는 엄마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집에 올 때는 지하철 탈 때 전화하고 버스를 타게 되면 몇 번 버스 어디 정류장에서 탄다고 연락해야 하고요. 점심은 뭘 먹었는지 사진 찍어 보내는 것까지 했습니다. 전 일상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한 건지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제 생활을 듣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줘서 그제야 이건 엄마가 너무한 거구나 알았답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 조금 엄마의 규칙에 반항 아닌 반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친구들과 교내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6시 통금을 좀 어기게 됐죠. 7시에 들어가고 하루는 10시에 들어간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난리가 났고 다음날 과 사무실에까지 찾아와 무슨 활동을 하길래 애를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만드냐고 난리였죠. 당연히 조교님은 저희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분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학생들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모르면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하는 바람에 학교 직원들도 오고 막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친구들 수군거리는 것도 못 견디겠고 해서 휴학을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휴학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역 못하고 꾸역꾸역 학교는 다녔습니다. 다행히 제 사정을 이해하는 인성 좋은 친구들 몇 명이 제 곁에 있어서 그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졸업은 했습니다. 취업 앞두고는 엄마가 회사 리스트 뽑아와서 입사원서 내라고 했는데 그중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회사 일거수일투족 엄마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봤었죠. 회사 다니면서 엄마의 간섭과 통제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전 엄마의 딸이 아니라 그저 엄마 마음대로 해야 하는 소유물이라는 걸요. 회사 다니면서도 회식 한 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식한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든 회식 장소를 알아내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기에 회식은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벗어날 길을 집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무렵 지방근무 신청 공고가 떴습니다. 기회다 싶어 엄마와 상의 없이 지방근무 신청을 했죠. 지방근무는 신청자가 거의 없어 신청하고 나니 바로 결정되더라고요. 엄마, 나 지방 근무하게 됐어. 가는 지역에 집도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지방을 가? 미쳤어? 누가 널 지방으로 보내?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부당한 발령을 낼 수 있는 거야? 신고해! 엄마가 신고해줄게. 신고는 무슨 신고야.
회사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네가 뭐 때문에 지방 근무를 해? 가서 안 간다고 얘기해. 얘가 아주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웃긴 회사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엄마, 이제 나도 성인이고 지방 근무할 수도 있지. 회사에서 하는 일을 회사가 엄마랑 상의를 왜 해? 그럴 거면 회사 관둬. 거기 말고 회사가 없어? 어딜 가? 못 가. 너 나 죽는 거 보려면 지방 가. 밤새 흥분하며 잠 한숨 못 잔 엄마는 아침부터 저 출근길에 같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없던 일로 본인이 따지겠다고 하더군요. 전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근무 신청하면서 휴가를 썼고요. 휴가 보내고 지방으로 출근하는 걸로 해놨죠. 너 회사 안 가? 빨리 일어나 엄마랑 같이 가. 누구 맘대로 나한테 허락도 없이 발령이야? 나한테 허락도 없이 라는 말에 그간 쌓였던 분노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만만 좀 해. 대체 엄마가 뭔데? 어릴 때부터 무조건 엄마 허락, 그놈의 허락.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엄마 소유물이야? 제 반응에 엄마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 말에 밀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나가버려. 엄마 없이 혼자서 살 수도 없는 게. 제가 가만히 있자 엄마는 더 격하게 가스라이팅을 하시더군요. 너 혼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옆에서 안 해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놀랐지? 무섭지? 네 주제를 알고 엄마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 내 마음대로 살게. 엄마 말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산데도 엄마랑 사는 것보단 낫겠지. 엄마 소유물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나는 엄마가 정말 소름 끼치고 징그러워. 본심이에요. 한때는 엄마가 절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모든 건 절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나와 떨어져 지내다 보면 이 비정상적인 모녀 관계도 남들처럼 바뀌는 날이 올까요?